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은 총 인구의 약 50%, 지역 내 총생산의 50.3%, 예금은행 예금의 69%,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도시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일본의 동경권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권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27%고 GDP 비중은 37%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약한 편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동경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을 제2의 경제력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여 권역별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은 오사카와 교토, 나라 등이 포함된 서일본의 핵심 강력권으로 인구는 약 2200만 명에 달하고 사실상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동경권 다음으로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로 지방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추관리 기능이 서울 내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저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일부 중앙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로의 이전 등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강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산업 연간표를 활용해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여타 광역 대도시권과의 연관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만 유일하게 자급자족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은 인구 산업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주고받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아서 지역 간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은 제가 서술한 지역 산업 연관 분석론에 산업 연관 모형 분석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즉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EU 제국 간의 산업 간 주고받는 분석은 세계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분석하면 되고, 전국은 전국 산업 연관표, 지역은 지역 간에는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제가 지역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최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수도권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은 수도권 발달이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확산되어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 자립형 경제 구조를 갖추고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교역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는 확산 효과, 즉 스피로바 이펙트보다는 지방 경제가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 내지 역류 효과, 백워스 이펙트가 크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나 충청권, 전라권은 타 지역으로 판매한 재화 물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면서 상대적 낙후 지역인 대구 경북권과
강주, 전남권 등 지방 대도시권의 경제력을 확충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 수요 의존도와 생산 유발률이 높은 대구 경북권이나 광원권, 강주, 전남권의 발전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논리는 수도권 규제로 공장용지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반 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의 성장은 수도권만 거의 발전시킬 뿐 지방의 발전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고 심지어 인접 대도시를 흡수하는 빨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저임금의 바탕을 둔 기업들이 많아 수도권에 산업 용지가 있어도 해외로 나갈 기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나간 국내 기업들도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유턴하는 이른바 리쇼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쇼링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뜻하는 오프쇼링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법인세를 점차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오히려 올리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산업 클러스터 이론에서 성장극 이론이나 성장 거점 이론은 어느 한 성장 거점 지역을 육성하면 해당 도시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확산 효과나 전후방 연관 효과를 미쳐서 다른 지역도 동반해서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성장 거점 전략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 전략은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의존할 수 없고 지방의 생존권 차원, 나아가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주요 도시인 뉴욕이나 LA, 시카고,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에는 대기업 본사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상당수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은 미국 서북부 최상단 시애틀에 있으며 조용한 시골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2005년, 2006년경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 개공 교수로 있었는데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의 본사가 있고 스타벅스 등 다른 기업의 본사들도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국토가 자연히 균형 발전되고 국민들은 저비용 구조 하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집단들의 본사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어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심각성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의 높은 집가와 주택 가격의 지속적 상승, 자동차 주행 속도 저하와 교통 혼잡 비용의 증가,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 증가, 환경 처리 비용의 증가, 지방경제의 피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확대, 비수도권의 산업 공동화 현상 발생, 지방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 내지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 제3의 지방 대도시권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대경권, 강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강주 전남권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대경권의 구미, 대구, 경산, 영천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 계획을 조기에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밀양이나 경주, 포항까지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산에서 경남, 밀양까지 추진하는 강력 전철망 계획이 완성되고 이를 대구, 경북간 정철망과 연결하면 이른바 대구, 경북권과 부산, 경남 대도시권 전체가 광역 전철망으로 연계되어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동경권에 대응하여 간사이 지방의 거점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다극 분산 체제로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대적 낙후 지역인 강주와 전남, 목포, 전주 등과의 광역 전철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와 강주 간 철도도 건설하여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양 지역 간의 주민 화합과 통합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외연 확장을 조장하는 신도시 추가 건설을 중지해야 합니다. 물론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운용하고 비수도권 자립기반을 위한 균형발전기금이나 펀드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학 입시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와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청소년들이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겠죠.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신입생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학이 대입학력고사 성적에 의해서 뽑다 보니 대학이 서열화되고 지방대학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6, 70년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과 큰 차이가 없었고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도 가정 형편상 서울 쪽 대학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서울의 중위권 대학과 비슷하거나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모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대학 추천 입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30대 대기업 재벌 집단의 본사가 거의 서울에 있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가급적 공개 경쟁으로 하면서 지역 인재 할당 제도를 강화하여 지방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자꾸 진입하는 이유는 공장 부지 가격이 비수도권보다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더 오르는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 2에서 선진국과 같이 6대 4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을 강화하여 지방 재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에는 재정 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재정 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1단계, 즉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정원 등 지방의 재정 부담과 기능 이양을 고려해서 지방 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하고 2단계, 즉 2021년에서 2020년까지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 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대로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수립과 집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언제까지나 지역의 발전을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서 지역 혁신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과거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내발성과 자립성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해 보면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의 그 견해는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과거 저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또 경제력 집중 완화에 관한 토론회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 보면은 수도권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와 지방을 대변하는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는 13개 지방 광역시 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있는데 2007년경 회장은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현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공동으로 맡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장을 맡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에 대한 토론회에 많이 참가했었는데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입장을 옹호하는 학자와 비수도권 내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학자들 간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합일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립되는 두 견해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세미나도 많이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을 보다 앞당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진입 전 단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형평성과 균형 발전의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없이는 선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방이 피폐해질 경우에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통합이 어렵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균형 발전 문제는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2항에 보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과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